오늘은 이 유금 무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유금은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9월이 되죠. 8월 신금을 지나서 9월 유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 술 이게 이제 가을 방합이 되잖아요. 이거 8월 9월 10월 이렇게 되니까 이 유금은 가을의 그 정점, 가을의 에너지, 가을의 기운을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운동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을의 목적은 이 봄 기운을 완전히 지금 소멸, 위축시키는 형태로 에너지가 불기 때문에 이때 그 9월부터 살살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을목 이런 낙엽들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운동성이 지금 시작된 계절이 9월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낙엽은 떨어뜨리면서 열매들은 아직 나무에 달려있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 가을 9월이 되면은 세상에 줄기와 잎사귀를 모두 떨어뜨리고 이 열매와 곡식들은 놔두고, 그러면서 낙엽과 그 열매를 분리, 이탈, 분배시키는 그런 현상이 놓이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 유금이라는 애가 뭔가 이 날카롭게 뭔가를 분리한다, 분배한다, 이탈시킨다, 이렇게 좀 이것저것 가른다, 뭐 이런 속성이 좀 강한 형태예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매듭 짓고 결판을 내고 이런 속성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날카로우면서도 예리한 부분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 속성이 된다는 거죠. 9월에 찬바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금을 계절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면은 오후 이제 5시 30분에서 7시 30분이 되니까 인공적인 불빛 요런 게 이제 켜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촛불이 되고 요즘에는 그런 조명, 빛 요런 게 이제 켜지는 공간. 그래서 그 유금을 뭐 어떤 옛날 말로 보면은 이게 촛대 뭐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인공적인 빛과 불빛이 강해지는 시점, 환경,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금이 금덩어리지만은 이 정화라는 애가 이 유금에서 장생이라는 걸 하거든요. 좀 이따도 말을 하겠지만 12원성적으로. 그래서 빛, 에너지 요런 것들이 이 유금에서 상당히 그 힘과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자연적인 그런 빛, 에너지 이런 게 아니고 인공적인, 인위적인 그런 빛과 에너지, 조명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유금은 그런 게 발생되는 위치, 자리다, 이렇게.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에는 그 하루 일과가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되죠. 퇴근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결과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마무리 끝을 내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는 끝 마무리 개념이 상당히 강해요. 유금 자체가 결과를 본다, 그런 시간, 공간, 위치에 이 유금이 놓여 있다, 요런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물상이라는 걸 쭉 유추해 나가는 거죠. 어떤 모습과 상태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물상이라는 건 항상 계절 플러스 시간이거든요. 계절 플러스 시간을 보면 상태와 공간의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계절 플러스 시간을 가지고 유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모습과 성격적인 모습, 상태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금을 계절적으로 좀 더 이제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유금이라는 애는 9월이 되고 얘는 3월이 되니까 이게 정반대에 있는 애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충살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금이라는 애는 이 묘목, 그러니까 이 을목과 이 묘목의 그 활동성, 운동성을 완벽히 이제 제어를 하고 억제를 하면서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봄의 운동성을 아주 괴멸시킨다, 이 유금은. 그래서 묘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잎이 솟아나고 펼쳐지고 꽃이 피면서 이렇게 가는 쪽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기는
근데 이 유금은 펴있던 꽃이 떨어지게 만들고 잎사귀도 떨어지게 만들고 뭔가 이게 펼쳐지고 발산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끌어 모아가지고 덩어리지게 만들고 결집시키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여기는 유금은. 그래서 이 묘목과 운동성이 정반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뭔가 이 꽃을 피고 막 이렇게 낙엽도 피면서 이렇게 별로 실속이 없는 형태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 유금은 뭔가를 싹 끌어 모으고 결집, 응집시켜가지고 단단하고 쓸모 있는 걸 계속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성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건 잎사귀, 뭐 줄기, 이런 것밖에 없는 3월이 되는데, 여기는 9월에는 들에 나가도 세상에 어디든지 산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먹을 것이 널려있는 그런 계절, 풍요로운 시기, 이런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장 그 작고 단단한 곳에 응집되고 결집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열매와 곡식이 가장 잘 단단하고 속이 들은 상태로 여무는 시기가 되는 거죠. 유금 9월이. 그래서 작은 부피에도 가장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낙엽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열매 하나만큼 무게와 영양가가 없다, 이거죠. 이 묘목이. 거기에 이제 영양분도 있고 씨앗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풀떼기고 여기는 먹을 것, 곡식, 열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값어치 있고 미래적이면서 가치가 있는 것, 귀한 것, 그게 이제 단단하게 결집 응집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단하고 무거운 것, 그러면은 철이 되죠. 광석, 광물. 신금은 이제 열매, 과일 뭐 이런 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유금은 이제 씨앗이 돼요. 그래서 이 열매 속에서 씨앗이 커가고 분리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인 거죠, 이 유금으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신금보다 유금이 금속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재련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작은 부피의 핵심적인 것들이 많이 결집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금에서 더 쪼개가지고 나눠 놓으면 유금이 된다, 뭐 이런 형태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신금보다도 작은 부피의 어떤 영양가와 값어치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신금은 어떤 광물이나 그 재련이 덜 된 금속을 의미를 한다면, 큰 것을 의미를 한다면, 철광 뭐 이런 걸 의미한다면, 유금은 그냥 바로 금, 은, 보석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린다는 거죠. 여기는 가공과 재련이 100% 다 맞춰진 상태, 최고급으로 가니까. 그래서 날카롭고 예리한, 단단한, 가장 값어치 있고 쓸모 있는 것, 그래서 보석, 금속, 고급진 것, 비싼 것, 값 나가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 것을 다루거나 관리한다거나. 그래서 값이 나가고 비싸고 바로 현금화하거나 또는 바로 현금을 분배하거나 분별하는 그런 환경, 상태, 조직, 그러한 것,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이 유금 자체가. 그래서 바로 이 유금이 금을 상대를 한다든지 다이아몬드를 상대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상대하는 그런 금융 재정이 된다든지, 값비싼 것, 요즘에는 반도체가 또 있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상대를 한다거나 가까이 두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그 사회와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비싸고 소중히 다루는 것이다, 이 유금은. 그 다음에 9월이라고 했잖아요. 유금은 9월이 돼가지고 낙엽과 열매를 분리시키는 날카로운 그런 찬바람이, 칼바람이 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낙엽과 줄기를 딱딱하게 굳히고 해가지고 날카롭게 만든다, 뼈조각게 만든다, 예리하게 만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금 자체도 현침살로 쳐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날카롭게 예리하게 쑤시거나 찌르거나 이런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한 도구나 제품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위, 칼 뭐 이런 게 다 될 수가 있겠죠. 침, 주사 뭐 이런 것들, 또는 그러한 상태와 환경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예민하게 찌르고 들어가는 그런 조사, 수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탁탁 예리하게 자르고 끊고 맺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직업 환경이나 조직 상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뭔가 계속 맺고 끊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유금이 현침살도 있고 또 정교하게, 정밀하게, 예리하게 뭔가를 이렇게 자르고 쑤시고 막 이런 거를 의미를 하다 보니까 유금이 의료, 의학 이런 형태로 많이 가요. 뭔가 예리하고 섬세하게 쓸모 있는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떼내고 잘라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유금 자체가.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숙성된 약물이나 이런 독극물을 의미를 해가지고 제약과 이런 한의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어떤 건강과 관련된, 이게 술도가지로도 비유를 하고요, 뭔가를 숙성시키는, 발효시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걸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유금이 있으면 뭔가를 항상 예리하게 나누고 결단을 내고 결판을 보려고 하고 끝장을 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성격.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 결단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위치와 상태, 환경, 이런 거를 의미를 한다는 거죠. 수사, 조사, 심판 분야. 뭔가 계속 까발리고 쑤시고 들고 막 그런 조직이나 그런 상태,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비싸거나 귀하고 실속 있는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주에 있다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십성육친은 이제 사주를 봐야지 알겠지만 그 해당되는 것이 상당히 값어치 있고 비싼 것이 되어준다. 즉, 그 부가가치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그런 것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위치, 사람, 뭐 이런 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유금이. 여기 12지지를 두고 보면은 여기 봄은 쭉 씨앗을 뿌리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뿌리는 것들을 기르는 공간, 여기 여름은 여기는 기른다, 여기는 뿌린다, 여기는 거두어 들인다, 여기는 그래서 뿌리고 기른 것들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위치.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도 가장 작은 부피에 영양가 있는 것들을 가장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유금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는 거두어 들여서 저장해 두는 공간. 여기는 그래서 저장해놔버리기 때문에 먹은 것이 티가 안 난다. 여기는 열심히 주워 담고 있는 중,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계절적인 의미로 환경적인 그런 부분, 흘러가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물상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운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 사전에 이 유금이 있으면 이 12지지 중에서 가장 그 먹을 것을 타고난 그런 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먹을 것. 그러니까 먹을 것이 꼭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한 번은 가질 수 있는 복을 타고났다. 그래서 한 번은 꼭 부유해지거나 성공할 수 있는,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상태다, 사람이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물질적 실속 중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삼합으로 보면 사유축 삼합 운동을 하면서 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에 해당하는 여성분들이 좀 불리한 조건으로 이 유금을 활용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봄 임자 자체가 어떤 생명력, 생기 이런 것들이 이제 솟아나고 펼쳐지는 계절을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싹 죽어가지고 생기와 생명력을 다 떨어뜨리는 그런 위치가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생기 있고 솟아나고 건강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신유술, 여기는 뭔가 이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하는 이런 시리고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 유금이 사준에 있으면서 다른 음양론적으로 음기가 좀 강한 형태가 되면은 정신적, 심리적, 건강 쪽으로는 불리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질적인 부분으로는 충족과 혜택이 따를 수 있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요. 남성분들은 이게 별 상관이 없는데 여성분들이 그래요. 남자는 이제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에 해당되는 이 유금을 잘 쓰거든요. 이게 지금 유금이 생기와 생명력을 담당하고 있는 인목과 묘목을 충 때리고 원진 걸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어떤 발효식품, 숙성식품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발효시키고 숙성을 시키면 주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숙성 음료, 주류, 독극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약물, 알코올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 환경, 장소와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 유금이 십성육친적으로는 이제 각자 사주마다 달라지지만 그런 것과 연관이 이제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이 괜찮으면 약극물, 독극물, 알코올, 마취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직업적으로 잘 써먹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겠지만, 운이 조금 안 좋다든지 환경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 못하고 오히려 당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든지 중독이 된다든지 막 이런 형태로 적당히 써먹는 게 주류나 음료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식품 요식업 이런 형태로 유흥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유금 자체가 이제 보석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에 또 유금에서는 그 인공적인 불빛, 정화, 라이트가 비치는 공간이 된다고 했잖아요. 장생이 되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유금은 보석을 의미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또 불빛을 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발광이에요. 그래서 유금도 도화 속성이 강하다, 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유금은 금속, 보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가 좀 적고 따뜻함이 적고 차가운 성분의 그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금은 좀 차가우면서 따뜻하지 않은 느낌, 냉한 느낌의 그 아름다운 상태와 이미지, 그런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금이 사주에 많으신 분들이면 이쁘신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좀 차갑고 얼음공주 같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유금 자체도 아름다움을 많이 뿜어내고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인기와 이미지 이런 것들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제품 환경, 사람, 직업 환경, 성격 성향적인 부분, 재능적인 부분이 많이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유금이 금속이 되면서 정화를 장생시키기 때문에 금속과 이 뜨거운 그 에너지가 결합이 되면 전자, 통신, 통전 효과를 많이 나타내요. 이 유금 자체가. 그래서 전자, 통신, 컴퓨터 이런 형태랑도 연관이 많이 되고 그렇죠. 유금에서 이제 10청간 12혼성 운동성을 보게 되면요, 갑목은 이제 그 뿌리와 이 목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나무에. 근데 이제 이게 9월이 되니까 8월이 이제 그 신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목, 나무의 이 목대와 뿌리는 이 8월에 운동성이 정지가 되죠. 그 다음에 9월 유금에는 완전히 이제 에너지와 운동성이 개멸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죠. 해당 연도의 것은 9월이 되니까. 그리고 다음 연도의 것은 유금이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씨앗이 맺히면서 이 갑목은 이 콩나물이 열매 속에 같이 이제 생겨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존재를 지금 하려고 태어나고 있는 상태다. 신금 속에 종액으로 새롭게 생겨난 모습. 그러니까 아주 뭐 존재 가치는 없지만 막 생겨났다. 그게 이제 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형이지만 생겨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여지지 않지만 생겨났다. 그래서 갑목이 이 유금에서 태지가 돼요. 씨앗 속에 갑목 이렇게 생각하면 뿌리와 이 목대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을 곧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겼다. 이 씨앗이 이렇게 있으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뭔가 살짝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을 까보면은 그런 상태란 거죠. 여기서 살짝 뛰쳐나오면 이게 장생의 단계고, 여기 내부적으로 살짝 이 뚫고 나오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종액이 생겨있는 상태가 갑목이 9월에 씨앗이 생겨나는 상태란 얘기죠. 그래서 태지, 존재감과 세력과 규모와 시섭, 주도력이 많이 약하다가 되겠죠. 씨앗 껍데기에 둘러싸져 있어가지고 아직 뚫고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다죠.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무형이다. 을목은 이 신금을 만나면,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갑목과 달리 갑목은 이제 뿌리와 목대가 되는데 나무에, 을목은 이제 줄기와 잎사귀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그래서 9월 달에도 모습 자체가 존재를 하죠. 을목은 유금에서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 뿌리 상태와 이 목대 상태가 이미 작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을목도 급속도로 9월에 그 찬바람, 칼바람을 맞아가지고 이 냉기로 인해서 시들고 병들고 망가진 모습. 그래서 생명력과 운동력이 완전히 지금 작살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힘바다기가 없다. 어떤 생명력과 생기가 지금 메말라 있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고유의 색깔과 성격과 존재감, 주체성이 지금 잘 발산, 표현,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목에 해당하는 십성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주 내에 을목에 해당하는 십성이 그렇다. 그래서 12혼성으로 절지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을목은 이제 줄기와 잎사귀가 된다고 했는데, 이 9월이 되면은요, 밖에 이 나무
나무에 달려있는 이파리, 줄기 이런 것들이 병들고 말라 비틀어지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절지라는 얘기죠. 끊어졌다. 몸통과 줄기가 이제 분리되고 있는 시점. 끊어졌다는 여기 술토가 돼요. 술토지. 여기는 묘지가 되죠. 끊어졌다로 가는 거죠. 이 유금은 끊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주도력과 규모, 세력, 어떤 장악 능력과 이런 것들이 좀 약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꽃, 9월에는 꽃이 이제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계절이 아니죠. 물론 그 9월에 피는 꽃도 있지만 9월에는 이제 뭔가 이 화려함과 아름다움, 이런 생명력이 이제 다 죽어가는 공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꽃 피는 계절이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점을 찍는 다음에 꽃이 이제 이렇게 수그러드는 시점이 되죠. 이렇게 꽃 피는 계절이 되고, 여기는 죽었다로 가는 거죠. 다시 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세상 만물의 어떤 꽃 화려함들이 급격히 죽어가고 있다. 활동성과 모습, 상태가 아주 메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유금 자리에서는 병화가 꽃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름다움, 화려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유금에서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9월에는 꽃이 이제 열매와 어떤 과일이 이제 다 생겨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3, 4개월 전에 그 꽃들이 다 사그러들어 버렸고 상태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상태와 어떤 모습, 에너지 자체가 과일 열매한테 다 보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 떨어져 버렸죠. 나무가 여기 뿌리가 있고 여기 목대가 있으면 이게 목대가 이제 감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줄기가 이제 을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꽃이 피는 게 병화가 되는데 8, 9월이 되면은 이 꽃들이 다 사그러져 버리고, 사그러지면서 열매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열매가 생기면서 이 꽃은 사그러져 버리니까 열매가 생기는 동시에 이 꽃은 사그러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열매가 생기는 시기가 이제 4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 5까지는 병화의 모습이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다가 열매가 커가면서 이 미토부터 확 커진다고 했잖아요. 열매가. 그러니까 미토에 들어와서 병화가 쇠지에 놓이잖아요. 쇠지. 그리고 신금의 병지. 12홍성으로, 그리고 유금의 사지. 그래서 이 꽃의 그 아름답고 화려함이 지금 죽기 직전이다, 없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는 여름의 대장이 되는데, 뭔가 이 여름의 에너지가 6월, 7월, 8월 초반기까지는 급속도로 이게 성장하고 평창을 하다가 8월 달부터는 죽어간다는 거죠. 미토까지 살아있다가 8월부터 죽어가고 있다. 여름의 에너지 기운이. 그래서 여기도 역시 태양으로 보더라도 이 9월에 가면은 태양이 지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니까 이 꽃이 더 이상 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날씨가 여전히 여름처럼 뜨겁고 햇빛이 쨍쨍하고 하면은 계속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겠지만 찬바람이 불어버리니까 꽃이 더 이상 안 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이 여름의 에너지가 8, 9월에 지금 병들고 9월에는 사지에 놓여가지고 죽어가고 하니까 꽃이 안 핀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병화에 해당되는 육친 십성이 세력과 규모, 주도력, 장악 능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 잃어가고 있는 위치나 상태다,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사지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화 같은 경우는 온기와 열기가 된다고 했는데 복사열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화는. 그렇다 보니까 이 병화라는 이런 태양이 떨어지더라도 이 유금의 자리에서 아직 세력과 규모가 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여기는 또 그 인공적인 그 온기, 열기, 조명이 뜨거워지는 시기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때 이제 밥에 먹으려고 불을 떼겠죠. 또 이 초를 켜고 막, 그래서 인공적인 그 에너지, 빛이 강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화는 아직 살아있다. 이 병화는 죽어가고 있고 정화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는 비교적 왕성해서 존재감과 규모, 실속이 좀 유지되고 있는 상태, 모습, 그러한 것, 이렇게 되는데 주도력과 어떤 뒷심 이런 건 좀 약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생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토 같은 경우는 병화랑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지가 되는데, 하지만 이게 병화는 여름의 기운, 에너지가 되고 이 무토는